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는 연고점을 경신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어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오늘 지수 흐름 보시면서 많이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래 들어서 바늘락 폭이 좀 컸고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밀렸기 때문에 조금 심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던 시장이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러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제 급등할 때 거래량 수반하면서 수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속된 말로 꼬시는 거다.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고요.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단기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경계감들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금 저방은 같은 섹터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단서를 주목해 봐야 할지 내일장 단서도 확인해 볼게요. 수급 이동입니다. 네. 어제 개인의 매도세를 이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줬는데 오늘은 그렇죠. 조금 안 그랬어요. 수급의 이동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오늘도 제가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한번 치고 싶었는데 네. 수급의 이동이 이제 기관에서 뭐 개인으로 가고 외국인으로 가고 하는 이런 수급의 이동보다는 종목에 대한 시장의 수급의 이동이 좀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언급드렸듯이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수급이 좀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장기 소외됐던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조짐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좀 자제하자. 언급드렸듯이 지금 뭐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 여기다가 뭐 조방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들 종목을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대응도 안 되고 만약에 수익이 났더라도 어디서 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 그런 상태인 걸 감안하게 되면 수급이 이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뭐 자연스러운 숨고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뭐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계속 밀려가지고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네. 2150선 여전히 탄탄하게 3150선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21선 중시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자체는 무너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약간 혼조 장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은 여전히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모처럼 말하는 매도가 났습니다만 네. 여전히 추세적으로 매수는 살아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여타 기관과 개인들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도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 재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이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려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올랐던 종목에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눈에 띌 정도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많이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많이 소외됐던 종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자, 오늘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꾸준히 언급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금융 투자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겠죠. 오늘 네.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습니다만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조금 팔았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조금 판 겁니다. 이 정도 파는 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가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살아있다는 측면이겠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그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인데 검정색 선을 중심으로 역시 횡보 내지는 미미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현재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쌍두마차의 수급이 모두가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자체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의 매물만 나오다가 약간 들어온 형태인데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외국인과 금융 투자를 중시로 선수를 중시로 한 시장의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급이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한 걸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소외주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종목은 NHNKCP예요.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0%대 상승 마감했고요.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세를 멈추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오늘 강박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그동안에 하락세에서 멈추고 하방 경직이 나온 상태에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그 바로미터 격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은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네. 그 카카오페이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중에 바로 NHNKCP가 또다시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도 높은 반등세가 나타났죠. 여러분께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또 네. 올라서 2차 목표까지 설정을 드렸는데 박스를 깨지 않고 또다시 장대 항봉을 세우는 강세가 전개가 된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약간은 소강 상태를 보기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모멘텀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2단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은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거래액이라든가 뭐 가맹점 보유율에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이 1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증거사 리포트에 의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3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3차 목표가를 저기 2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익저가를 16,500원까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정말 7월 8일에 처음 편입을 해서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럼에도 3차 목표가까지 기대를 해볼 만하다. 2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이 종목처럼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내일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바로 헥토 파이낸셜이에요. 이제 다시 스테이블 코인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시장 종목들이 조정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조정 분위기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 어딜까라는 측면을 봤을 때 역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충분한 하락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네. 오늘 카카오페이가 반등에 나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서서히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 통과했고 트럼프가 사인까지 했던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국내적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2단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헥토 파이낸스도 뭐 대표적인 핀테크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이제 은행망과 연관된 정산에 특화된 결제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상계좌와 간편 결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핀테크 업체들이 저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드렸듯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게 되면 정산이라든가 환전이라든가 이쪽에서 상당한 우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겠고 오늘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결제 시장 선점 계획까지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할 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못 갔던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논의조차가 약하고 법제화에 대한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과연 도입되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그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중기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변동을 겪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의 산업인 만큼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헥토 파이낸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네. 기어가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가 이제 삼각수렴형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삼각수렴형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 포인트가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큰 흐름에 있어서는 N자 상승 패턴이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시간인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27,350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초가를 중심으로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시초가가 뭐 5% 이상 크게 올라가게 되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대체로 보합 내지 강박 정도 선에서 출발할 때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 자, 목표가 33,000원, 손저가 24,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네요. 자, 뭐 2차 전지 오르고 나서 좀 바로 밀렸죠. 네. 지수가 밀리면서 밀렸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 없겠고요.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셔야 되고, 네. 2차 전지는 아직은 업황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주가도 야금야금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시장 보셨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금 조방원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오른 데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일부 종목은 약간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도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급이 서서히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안전하면서도 좀 멀리 보더라도 시간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는 것을 고민한다고 한다면,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강조드렸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은 힘듭니다. 그러나 LFP 배터리 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ESS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우리나라 셀 3사가 중국 시장 외 시장에서 모두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어떤 시장 장악력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 자체가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점들이 있을 거고요. 내년 정도 가서는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 캐즘이 끝나고 전기차 시장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두 개의 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는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은 시세가 좀 더디지만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뭐 이들 종목을 털고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겠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내 유래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소재주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거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수익 계열을 다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겠다면 그에 따른 포스코 그룹은 실질적인 수익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언급 들었듯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음극재에 대해서 이제 93% 관세를 부과를 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ESS 그리고 LFP 배터리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지금은 미약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감이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야금야금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는 좀 먼 시각을 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는 야금야금 설정해 보나요? 어떻게 설정하죠? 설정해봐야 되겠죠. 네. 뭐 주가 보시더라도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고 현재 주가는 이제 완전하게 대바닥을 찍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찍고 이제 추세적으로 재반 이평선은 모두 다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약간은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전개될 것이고요. 원래 장기간 동안 쇠됐던 종목이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이 멀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약간 눌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놓고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정말 올해 연말 최소 짧게는 올해 연말 정말 멀리 본다면
내년 정도까지 보시면서 정말 포트에다가 꽉 채워서 내년까지 큰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가 14만 9,800원을 중심으로 밀릴 때마다 매수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일단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료 방송에서 이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더 해주셨죠? 네, 딱 2개만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했습니다만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중요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2차 전지가 왜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당장의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요 좀 안정적으로 우리 계좌가 내년에는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엠비엔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워낙에 안정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